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16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수사기관 전체의 증가분의 64%를 차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 씨는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즉각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인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른 행보들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언론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임명해 갈등을 자초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교수 박모 씨는 이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정부와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법학과 교수 최모 씨는 이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이모 씨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급증과 정부의 논란적 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쏟아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에 국민 이틀막과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나치 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을 독단적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성향의 인사들만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불렀던 암울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번 이사진 선임은 공영방송 파괴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구두격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새로 임명된 이사들 중 일부가 소수자 차별, 정치 편향, 스폰서 접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사회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의 집합소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집니다.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 칭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지원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능익, 송효훈, 송기원 씨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법 위반,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박문진 이사 선임은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며 줄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과정에서 면접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무리한 법정 제재 결정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까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방송계의 문제를 넘어 정권의 독재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중견 언론인은 80년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방통위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국제언론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언론 자유도 순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부패 방지 정책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김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국장은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로 청렴 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 중요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김 국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서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에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결정 이후 야당 추천 권익위원이 사임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류희린 위원장 사건에서도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